안녕하세요. 예, 시험 보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국가직 9급 국어 문제 해설하겠습니다. 총평을 하자면 국가직 문제치고는 어려웠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재작년에 비해서 국가직 비해서 어려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별한 킬러 문항이 있었던 건 아닌데 국가직 시험 치고 어려웠던 것은 두 문제입니다. 시험지를 나눠줬는데 9번 문제와 15번 문제가 학생들 수준에서는 어려웠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9번 문제는 한자어입니다. 한자어를 물어볼 때는 표기하고 한자 표기는 보지 말아야겠죠. 근데 도금을 안 달아줬죠. 근데 추세가 모의고사 때도 많이 했지만 추세가 도금을 안 달아주는 추세잖아. 그래서 한자를 못 읽으면 틀립니다. 그래서 이 9번 문제는 한자 문제인데 한자를 못 읽으면 상당히 어려웠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한자가 일상생활 쓰는 쉬운 한자였어요. 근데 이제 한자를 워낙에 수험생들이 못하기 때문에 좀 어려웠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은 15번입니다. 15번이 뭐냐면 고주문학입니다. 향각의 요요라고 불리는 정과정입니다. 정과정. 이 정과정은 해석을 하지 못하면 못 풀게 돼 있는 문제였습니다. 근데 모의고사나 심화 수업이나 각종 수업에서 정과정을 다뤄졌기 때문에 수업에 빠지지 않고 들은 학생들은 상당히 도움이 됐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이 두 문제가 굉장히 어려웠는데요. 정과정 문제는 수험생 중에 장담컨대 절반 이상이 틀렸을 것이고 얘도 한자도 수험생 중에 절반 이상이 틀렸을 겁니다. 그러면 절반 이상 틀렸고 절반 이상 틀렸다. 그러면 두 문제를 합쳐서 다 맞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야 고득점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두 문제를 빼놓고는 평이한 편이었습니다. 근데 이 두 문제가 좀 어려워서 좀 수험생 입장에서는 좀 시간이 걸리지 않았겠는가, 좀 어렵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문항 비율을 한번 봐볼까요? 카메라 이쪽으로 보실래요? 문항 비율을 보시면 역시 예년과 똑같이 독해 문제가 10문제로 가장 많이 출제가 됐고요. 문학은 현대 문학이 2문제, 현대시 하나, 현대소설 하나 한 문제씩 나왔고요. 고전문학은 방금 말했던 향각의 요요, 정과정 한 작품, 그 다음에 장화홍명전, 고전소설 한 작품 이렇게 해서 문학이 4문제가 출제됐고요. 문법은 4문제가 출제됐습니다. 이 중에 강사에 따라서 문법을 2문제만 출제했다, 문법을 3문제 출제했다라는 강사들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순수 문법은 2문제이고 나머지 2개 문제도 오름구역 기준으로 따지면 문법으로 보는 게 타당합니다. 문법으로 풀어야 빨리 풀리고 정확하게 풀리기 때문에 이따 설명하겠지만 저는 문법을 4문제로 설정을 해놨습니다. 한자 어휘는 2문제가 출제됐네요. 그러면 이 문항 배열, 범위 배열은 기존의 국가직과 같긴 같았습니다. 특별히 바뀐 건 없었고요. 독해에서 추론형 독해가 좀 나와서 조금 난해할까 생각되지만 어쨌거나 아까 말했던 고전문학 한 문제하고 한자 어휘 한 문제가 좀 어려워서 좀 어렵게 느꼈을 수도 있겠다. 설명을 하는데 푸는 방식을 좀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짧은 시간에 빨리 풀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정도 문제라면 20분 안에 다 풀어야 돼요. 빨리 풀어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푸는 게 빨리 풀었는가를 푸는 방식을 잘 듣고 이제 남아있는 지방직 시험을 매진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설명하겠습니다. 1번입니다. 카보타라를 맥락에 따라 가장 자연스럽게 표현한 거. 이거는 국가직 대비하면서 문단 순서는 중요하다 했고 역시 2문제나 출제됐습니다. 문단 순서를 보시면 맨 앞에 강하다 앞에 약물은 질병을 치료하거나 예방을 목적으로 사용되는 의약품이다. 우리 주변에는 약물이 오남용되는 경우가 있다라고 했거든요. 근데 가해 보세요. 원래 이런 걸 찾으면 이거저를 찾아야 되잖아. 근데 이거저가 있어 없어? 없죠. 근데 오남용 경우가 많다고 했는데 가를 보면 더구나 약물은 밑줄, 더구나 동그라미,
더구나 약물은 소수가 뭐야? 피해는 점점 커지게 된다. 더구나 약물은 피해를 점점 커지게 된다. 피해를 크게 하죠. 더구나 그러면은 가의 앞에는 약물이 피해를 주는 것이 나와 안 나와? 나오죠. 그거 더구나 했기 때문에 추가된 거잖아. 그러면 약물의 오남용이 피해를 주는 게 라문단이죠. 라문단을 보시면 약물을 오남용하면 저 뒤에 정신에 피해를 입을 수 있다라고 했죠. 그래놓고 더구나 약물은 또 피해를 커지게 하니까요. 그래서 라하고 가가 묶어져 간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근데 화재가 약물을 오남용이거든. 그 나를 보시면요. 오남용은 오용과 남용 합친말로써 화재제이시죠. 화재에 대한 정의죠. 이게 먼저 나와야 되지 않나? 오남의 뜻이 먼저 나와야 뒤에 오남용을 이해할 수 있죠. 그래서 그 무엇보다 앞서는 것은 나 오남용이 되겠습니다. 놀래라 씨. 촬영 중인데 씨. 그다음 이게 답이 몇 번이야? 2번이 되겠습니다. 2번 다음 대화를 분석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거 골라라. 자, 역시 화법이죠. 국가직에 자주 나오는 화법 문제입니다. 여기서 내가 화법할 때 앞에가 갑, 을, 병 그랬죠. 성급하게 맨 마지막을 정이라고 하면 안 된다고 했죠. 기억나요? 그래서 갑을 병 정이라고 하면 안 되고 갑을 병 다시 뭐 나왔나? 갑이 나왔죠. 이런 거 중요하다겠죠. 자기 마음대로 읽으면 안 되죠. 자, 그런데 선지를 보세요. 갑은 의리의 주장을 수용하고 일부 반박한다. 2번 의리의 주장은 갑 주장 갑. 그 주장 물어본 거 아닌가요? 그러면 갑 볼까요? 갑. 고대 노예제 사회나 중세 봉건 사회는 타고난 신분에 따라 사회적 지위가 결정된 계급 사회였지만 갑을 보세요. 현대 사회는 계급 사회가 아니라고 많이들 말해. 그런데 과연 그런지 의문이야. 이 말만 보고서도 갑이란 말도 보세요. 현대 사회는 과연 그런지 의문이야. 그랬던 말은 현대 사회는 계급사가 아니라고 하는 것에 반박 아닌가? 그래놓고 이 사람이 굳이 생각을 보세요. 맨 마지막 보세요. 맨 마지막 갑의 대화를 보면 맨 마지막 계급 사회라고 말할 수도 그랬죠. 그러면 갑의 주장은 현대 사회가 계급 사회 아니야. 계급 사회라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갑에다가 갑 계급 사회 이렇게 쓰면 되죠. 갑은 현대 사회를 계급 사회라고 봤습니다. 을입니다. 을 현대 사회는 고대나 중세만큼은 아니지만 귀속주의가 성취주의를 결정하는 면이 없다고 할 수 없어. 빈부격차에 따라 계급이 나뉘고 그에 따른 불평등이 엄연히 존재하잖아 해놓고 마지막 빈부격차가 되물리고 계급이 결정되고 있어. 이 말은 을은 갑 주장과 똑같이 현대사회를 뭐로 보는 거야? 계급사회라고 보고 있죠. 그래서 2번 을의 주장은 갑의 주장과 대립하지 않는다는 맞습니다. 그 답이 2번이었습니다. 만약 이 문제를 틀렸다면 갑을 병 정할 때 갑을 정으로 읽었거나 아니면 적절한 거 골라라겠는데 적절하지 않는 것으로 봤거나 그렇지 않는다면 실수할 리가 없는 쉬운 문제가 됐겠습니다. 1번을 왜 선지가 말을 안 되냐면 갑은 을의 주장을 일부는 수용하고 일부는 반박한다. 갑은 을의 주장을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주장이 같은 사람이라니까요. 반박할 이유가 없죠. 그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3번입니다. 3번은 펴주는데요. 허구헌이 아니고 허구한 그랬죠. 이거 하면서 뭣도 배웠죠? 하고 한 날, 허구 한 날 두 개 같이 배웠죠. 그래서 하고 한 날, 허구 한 날. 2번 통째하고 채 차이죠. 째는 전매사를 항상 붙여 쓰고 채는 의주명사를 띄어 쓰고 기억나요? 그래서 다 몇 번이야? 2번이 맞는 걸 알 수 있고요. 3번 하마터면이 아니고 뭐야? 하마터면이 맞다. 4번 허리가 잘 누기 아니고 잘 녹게 되겠죠. 그 이유는 뭐야? 모음조가 지켜져야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허리가 잘록하다죠. 그러면 잘룩도 안 되고 절룩은 더 안 되고요. 그죠? 잘록하다가 맞겠습니다. 답은 2번이네요. 4번입니다. 자, 4번에 푸는 방법은요. 그냥 이게 언어로 푸는 방법이 있고요. 문법으로 해석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다음은 다이어 알다 그랬죠. 그럼 다이어기 때문에 동음이어 다이어를 의미론 파트에서 배웠죠. 그렇지 않나? 그러면 다이어 알다 뜻풀이 일부인데 기어부터 이유를 적절한 것 같은. 그러면
이 문제를 대부분 풀 때 그 글을 읽고 내용 파악, 어휘의 뜻을 파악했을 겁니다. 그렇게 풀었죠. 그렇게 풀려도 어휘 감각이 있는 사람은 쉽게 맞췄을 겁니다. 알겠죠? 근데 푸는 방식을 빠르게 하는 다른 방법을 가르쳐 줄게요. 왜? 수업 시간에 어떻게 배웠죠? 다이어 알다는 똑같은 뜻이라면 뭐가 같아야 돼요? 자릿수가 같아야 돼요. 그러면 문법으로 풀 수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 풀 때 어휘로 푸는 방법은 뜻을 알고 있어야만 풀 수 있는 거고, 뜻을 몰라도 어휘로 문법으로 푼다면 뭐야? 자릿수로 파악하는. 나는 이것을 자릿수로 파악한다 해서 문법으로 집어넣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혹시 이걸 문법으로 안 보고 어휘로 푼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어휘를 뜻을 알고 있어야지 이렇게 하는 건데, 뜻을 알고 있으면 훨씬 편하지만 몰랐을 경우 자릿수로 푸는데요. 1번 기억 선지 보세요. 그 외국에 가는 무려 7개 국어를 할 줄 안다 그랬거든. 근데 보기를 보면 어떤 일을죠. 일을 할 능력이 있다, 소양이 있다지. 목조가 있어 없어? 있죠. 일을 할 능력이 있다죠. 그러니까 1번 국어를 할 줄 안다니까 목조가 자릿수 지켰습니다. 그리고 국어를 할 줄 안 게 능력이 있다가 돼안돼 되죠. 그래서 자릿수 통과, 뜻 통과입니다. 니은 보면 두 사람은 서로 알고 지내다겠죠. 근데 니은 보세요. 다른 사람과 사귐이 있다겠죠. 목조가 있나 없나? 없죠. 그러니까 예문도 목조가 없이 서로 알고 지내니까 다른 사람이 서로지. 사귐이 있다. 인연이 있다. 맞아 안 맞아? 맞습니다. 문제는 3, 4번입니다. 3, 4번을 보면 3번 보면 그 사람이 무엇을 하든 내가 알 바 아니다 했는데 어떤 일에 대하여 그 어떤 일이 뭐야? 무엇을 하든 그 일입니다. 관심을 가지다. 내가 관심을 가질 일이 아니다. 맞아 안 맞아? 맞는. 이게 좀 어려웠죠. 근데 3번은 맞는 말입니다. 자, 그렇게 푼다면 4번 나는 그 팀이 이번 경기에 질 줄 알았다. 이거 보면 어떤 일을 어떻게 할지 스스로 정하다. 어떤 일을 정하다. 어떤 일을 판단하다죠. 앞에가 뭐가 있어야 돼? 목조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리얼은 목조가 없죠. 그러면 자릿수 자체가 안 맞아요. 그래서 틀린 겁니다. 자릿수만 본다 하더라도 답이 4번이 어울리지 않다를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일반적으로 뜻으로 한번 물어볼게요. 4번 내가 그 팀에 이번 기회에 질 줄 알았어? 예측했어? 생각했어죠. 예측하다 생각하다입니다. 근데 리얼은 어떤 일을 스스로 정하다 판단하다지. 어떤 일을 판단한 겁니다. 그러면 그 일을 내가 알아서 할게. 그 일을 내가 알아서 할게. 이게 판단하는 거죠. 다른 일은 네가 알아서 해라. 그래서 네가 알아서 이게 뭐야? 판단하는 거, 정하는 거죠. 그런 게 판단하다, 정하다가 되겠습니다. 답은 4번입니다. 그러니까 푸는 방법이 뭐야? 어휘로 푸는 방법이 있는데 혹시 이런 유형이 지방적이 나온다 하더라도 다이어는 항상 어떻게 풀어? 자릿수가 같아야 된다라고 해서 푸시면 틀림이 없습니다. 5번입니다. 진행자 말하기 방식인데 사람이 몇 명 나왔어요? 2명 나왔죠? 진행자, 강교수, 진행자, 강교수 이렇게. 그러면 선지에 상대방이 그랬죠. 전부 다. 그럼 상대방은 누구야? 강교수라는 게 당연한 말이고요. 그러면 5번 보세요. 진행자의 말하기 방식이기 때문에 진행자 말만 찾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진행자 첫 번째, 두 번째 진행자, 세 번째, 네 번째 진행자 볼까요? 그런데 일각에서는 그런 효과는 미미하고 오히려 교통체증을 유발하여 대교염이 심화될 것이라며 이 정책에 반대합니다. 이에 대해 말씀해 주시겠어요? 몇 번 이야기야? 3번 이야기죠. 그죠? 그래놓고 강 교수가 뭐라 하니까 그 다음 진행자 보세요. 그러니까 속도를 10km 낮출 때 2분 정도 늦어지는 것이라면 인명사고 예방과 오염물질의 감소를 위해 충분히 감소할 만한 시간을 말씀이시군요. 몇 번 이야기야? 1번 이야기죠. 그죠? 그 다음 마지막 진행자. 교통사고를 줄이고 보행자 안전 확보할 수 있는 점, 교통체증 유발은 미미할 것이라는 점, 오염물질 배출이 감소할 것이라는 점에서 이번 제한속도 조정 정책은 훌륭한 정책이라는 것이군요. 자기가 나름대로 정리해가지고 요약해가지고 맞습니까? 라고 물어봤지. 몇 번 이야기야? 2번 이야기죠. 정답은 4번입니다. 4번 상대방의 설명한 내용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신의 경험. 이 자신은 누구야? 진행자죠. 진행자 자신의 경험은 나왔어 안 나왔어? 안 나왔습니다. 답이
4번이 되겠습니다. 6번입니다. 다음을 참고할 때 단어 종류라고 했는데 다음 참고한 내용 보니까 파생어, 합성어 이야기 아닌가요? 1번 지우개, 지우다에다 개자가 전미사죠. 파생어입니다. 새파랗다, 매우 파랗다죠. 새가 버드가 아니잖아. 그래서 매우니까 접사죠. 파생어, 답 1번입니다. 조각배, 작은 배죠. 조각적이요. 명사, 명사냐? 합성어. 두 높이다는 많이, 매우 높이다죠. 이 드가 들다 뜻이 아니죠. 그래서 매우 높게 하다니까 이것도 파생어입니다. 집 밟다, 짓은 뭐야? 하는 짓이 아니고 마구 밟다죠. 역시 파생어입니다. 저녁 노을은 저녁과 노을 합성어죠. 풋사과, 아직 덜 익은 사과죠. 풋이 덜 익은 뜻인데 접사죠. 돌아가다는 돌아오고 가다 뭐야? 합성어가 되겠습니다. 이건 어렵지 않았죠? 답은 1번이 되겠네요. 7번입니다. 다음 시를 감상한대요. 공무원 시험에서, 공무원 국어 시험에서 시가 나왔다. 뭐 낯선 시가 나오든 익숙한 시가 나오든 항상 표현법은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죠. 그죠? 1번을 보면 향토적 소재를, 향토적이 뭐야? 시골적 소재 재료를 활용하여 공간 풍경을 묘사하고 있다. 1년에서는 향토적 소재하면 뭐가 있을까? 들길 정도? 마눌 쪽은 향토적 소재 맞는데 공간 풍경을 묘사하기 쓴 게 아니고 마눌 쪽 같이 생긴 소녀 그랬잖아. 공간 풍경 묘사는 아니고 들길 정도. 이연에서는 어떤 거? 제비가 난다든가 이런 거. 3년은 단어고 4번은 울타리 같은 거, 화초 같은 거, 이해? 이런 것들이 공간 풍경을 묘사하는 향토적 소재가 맞죠. 그죠? 2번입니다. 유사한 문장구조 반복. 이걸 무슨 법이라 그래? 대꾸법. 첫 번째 줄과 두 번째 줄이 대꾸. 맨 마지막 사연. 마을 있다, 마을 있다, 마을이 있다. 대꾸. 대꾸니까 당연히 반복했으니까 리듬감 조성 맞죠? 3번입니다. 화자를 표면에 나타내어. 화자가 있나요? 화자가 전혀 없죠. 화자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고향에 대한 상실감인가요? 고향을 잃어버린 것도 아닙니다. 그런 마을이 있다는 거죠. 오히려 그런 마을을 나타냈다고 봐야 돼요. 자기가 살았던 고향 모습을 나타내, 이런 마을이 있거든 이렇게. 그러니까 상실감은 전혀 안 나왔습니다. 화자가 표면에 나왔다도 틀렸고 상실감 표현한 것도 틀렸습니다.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4번 하나의 시어를 독립된 예언으로 구성하여 주제식 어디야? 3년 천년이죠. 알겠죠? 답은 3번입니다. 간단히 해석 한번 해볼게요. 어떤 내용인가? 제목이 울타리 밖. 머리가 마을쪽에 생긴 고양이 소녀와, 그러니까 고양이의 소녀를 표현한 것이 직유법을 표현했는데 머리가 마늘쪽같이 생겼대. 도대체 어떤 의미인지 모르겠지만 마늘쪽같이 생겼대. 그냥 예쁘다가 아니면 그냥 순박하다고. 순박하다 이런 거죠. 한여름 알몸을 타는 고양이 소년. 잘생겼다고 그냥 순박하다고. 그냥 순박하다고. 순박한 소녀와 소년과 같이 소년과 같이 낯설어도 사랑스러운 들길을 표현했는데 순박한 시골 소년과 같이 낯설어도 사랑스러운 들길이 있다고. 들길 묘사네. 그죠? 그 길에 아지랑이가 피듯 태양이 타듯 제비가 날듯 길을 따라 물이 흐르듯 대꾸법이죠. 그렇게 천연스럽게 자연스럽게 꾸밈 없이 자연스럽게. 와, 그다음 멋진 말이 있네요. 울타리 바깥에도 화초를 심는 마을이 있대. 자기 집 안에만 심으려고 하잖아. 울타리 밖에도 화초를 심는 마을. 좋은 말 안 좋은 말? 좋은 말. 그냥 말로 표현했었지만 남도 보여주고 남과 함께하고 싶어. 이기적인 건 아니죠. 그래서 오랫동안 오래오래 잔광이 부신 마을이 있고 밤이면 더 많은 별이 뜨는 그런 마을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없다가 아니죠.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8번 추론 내용인데요. 추론 내용을 따지려면 당연히 이 사람의 뭘 알아야 돼? 주장을 알아둘 필요가 있겠죠.
진화 개념에 대해 흔히 오해되는 측면이 있다. 진화에서 오해하고 있대. 첫째, 인간의 행동은 철저하게 유전적으로 결정됐다. 인간의 행동에 철저하게 유전적으로 결정됐다. 이거 오해구나. 유전 결정된 게 아니구나. 그런데 진화 이론이 유전자 결정론을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인간의 행동은 유전적인 적응 성향과 이러한 적응 성향을 발달시키고 활성화하는 환경으로부터 입력이 상호작용. 뭐가 상호작용이야? 다시 봐봐. 마지막 문제 보세요. 인간의 행동은 유전적인 적응 성향, 이거 유전적인 성향과 이 적응 성향을 발달시키고 활성화 환경. 유전적인 것과 환경이 상호작용이래. 유전적과 환경이 상호작용. 그러니까 유전만도 아니고, 이해돼? 환경만도 아니고 뭐야? 상호작용. 그러면 1번 볼까요? 인간의 행동은 환경 영향이고 마음은 유전 영향? 이런 말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몸은 유전이고, 몸은 환경이고 마음은 유전이다. 이런 말 없죠. 그냥 유전과 환경의 상호작용이다. 3번, 같은 조상을 둔 후손이라도 환경에서 얻은 정보가 다르면 행동은 다르다. 당연한 말이죠. 환경도 상호작용을 하니까요.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9번입니다. 자, 9번이 한자를 못 읽으면 어려웠는데요. 1번을 기준으로 볼까요? 1번은 뭐야? 도외시. 법도도자, 바깥의자, 보일시자. 법도 바깥으로 본다. 그러니까 생각하지 않는다, 무시한다 뜻입니다. 도외시한다는 말 들어봤죠? 무시한다, 생각하지 않는다. 옆에 식은 먹을 식, 말씀은 말 먹었습니다. 말 먹어버렸다고. 자기가 한 말을 먹어버렸어. 자기 한 말 약속을 지켰다 안 지켰다? 안 지킨다. 약속한 말을 안 지킨다. 그 다음 다는 뭐야? 모순, 창모, 방패순. 원래는 창과 방패라는 뜻인데 앞뒤가 서로 맞는다 안 맞는다? 안 맞는다. 2번 도예시. 나는 첨은 첨가할 첨, 말씀은 첨가하는 말, 덧붙이는 말. 사족은 나쁜 말이고 첨은 나쁘다 옳다 말할 수도 없고 추가하는 말입니다. 보관, 배복, 책상 안. 뱃속에 갖고 있는 방안. 즉 뭐야? 품은 생각,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거.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거. 보관을 가지고 있다. 이런 말 들어봤죠? 3번 백안시, 청안시. 백안시, 흰백자, 눈안자, 볼시자. 흰눈으로 본다. 어떻게 보는 거야? 이렇게 흰눈으로 본 거, 째려보는 거. 어떻게 보는 거야? 째려본다. 흘겨본다. 흘겨보는 거야. 좋게 봐, 안 좋게 봐? 안 좋게 보는 거죠. 좋게 보는 건 청안시 한다. 우리 배운 적 있어 없어? 있는 말이죠. 끝났네요. 그럼 다음 몇 번이야? 현실을 현실 어떻게 백안시 하냐? 사람을 백안시 하지 어떤 물건을. 현실을 도외시 아니죠. 정책. 그는 신의를 잃었지. 시건해가지고. 그 다음 모순을 비판했다. 알겠죠?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실은 한자만 읽을 줄 알았다면 쉽게 풀었을 텐데. 그죠? 근데 어려운 한자가 아니고요. 대부분 보면 배웠던 한자들이에요. 그 다음 10번입니다. 다음 글에서 추론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자, 추론했는데 오늘날 인터넷과 디지털 미디어를 통해서 온라인에서의 비대면 접촉이 한 상호관계가 급속도로 확장되고 있다. 온라인 비대면. 오프라인이나 대면이라는 용어는 물리적 실체감이 있는 아날로그적 접촉을 가리킨다. 그런데 우리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함께 경험할 수도 있고 이러한 의무부적인 용어로 명료하게 불리지 않는 활동도 많다. 그러니까 함께 경험할 수도 있고 불리지 않을 수도 있다겠지. 예를 들어 보세요. 누군가 만나서 대화 중에 문자를 주고받는데 그러면 온라인 오프라인이 함께 하는 거지. 그래서 상호작용과 온라인 상호작용을 동시에 할 수 있다겠습니다. 알겠죠? 한편 오프라인 대면 상호작용보다 온라인 비대면 상호작용에서 만난 사람들에게 더 끈끈한 유대감을 느끼기도 한다는 겁니다. 어디에서 더? 온라인이 더
끈끈한 유대감을 느끼기도 한다고. 2번 보세요. 비대면 온라인 상용작업으로는 사람들 간의 유대관계 형성할 수 없다. 틀렸죠. 유대감을 느끼기도 한다고 했으니까요. 그래서 2번 아예 틀린 말입니다. 안 나온 말이 아니고 틀린 말이죠. 답은 2번이었습니다. 11번입니다. 장화홍련전인데요. 요거는 지문이 어렵지는 않았죠. 그냥 내용 일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뭐냐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보면 가문입니다. 거기 장녀 장화는 음행을 저지른 사람은 장화. 낙타한 뒤 부끄러움을 이기지 못하고 밤을 튼다 스스로 물에 빠져 죽었다 있고, 차녀 홍련은 언일이 부끄러워 술 못 먹었다 있지. 그러니까 음행을 저지른 것은 장화, 홍련은 언일이 부끄러워 못 먹었다 있습니다. 알겠죠? 근데 뭐 2번이나 4번이나 이런 거 보면 뭐 부정을 저지른 거 순서가 바뀌어서 틀렸고요. 특히 뭘 보냐면요. 맨 마지막 장화홍련이 다시 나왔다. 마지막 대사 보세요. 계모가 바친 것은 실제로 제가 낙태해서 나온 것이 아니라 계모가 죽은 쥐의 가죽을 벗겨서 제 이불 안에 몰래 넣어둔 것입니다. 이게 쥐의 사체라는 거죠. 그죠? 다시 그것을 가져다가 배를 갈라보시면 분명 허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랬거든. 그러니까 3번 보세요. 장화는 배자수의 후처가 제시한 증거가 거짓임을 확인했은 계책을 알려줬죠. 그것을 가져다가 배를 갈라보시면 알 수 있다기 때문에 3번이 맞는 말이다. 이런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12번입니다. 다음 문장에 들어가기에 적절한 것 문단 순서죠. 자, 여기서 아마 별로 어렵지 않았는데 다에 들어갈지 라에 들어갈지 고민했을 수도 있다라고 본다면 글을 소스로를 잘못 본 겁니다. 보세요. 다에 들어갈 수도 라에 들어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왜냐하면 다 뒤에 라 앞에 보세요. 다 뒤에 그뿐만 아니라 찾았죠. 그뿐만 아니라 이순신은 난중일기에서 사랑하는 가족의 이름과 함께 휘하장수에서부터 병조들과 하인 백성들 이름까지 언급했지. 그러니까 장수 이름뿐만 아니고 병졸, 하인, 백성 이름까지도 언급했다고 했어요. 이 내용 아닌가? 위에 들어간 내용이. 근데 위에 들어갈 내용을 보세요. 나라의 위기가 닥쳤을 때 제 몸을 희생해가며 나라 지키게 나섰으되 역사책에 이름 한 줄 남기지 못한 일이 오잖아. 이순신의 일기에는 또 기록된 것이다. 기록된 것이다죠. 기록된 것이다니까. 이게 다에 들어가야 돼, 라에 들어가야 돼. 라에 들어가야 되죠. 기록된 것이다잖아. 무슨 말이겠어요? 이 소스로 때문에 다가 아니고 라인 걸 알 수 있습니다. 난중일기의 위대함을 여기도 쓰고 있네요. 그죠? 13번입니다. 소서의 구보시 일을 소서에서는 배운 적이 있죠. 그러니까 고조문학 작품이건 현대문학 대부분 배운 적이 다 있는 작품이긴 한데, 이 소설은 특별히 뭐가 없다고 했어? 갈등이 없이 소설과 구보가 쭉 외출했다가 보고 돌아오는 과정을 썼다고 하지 않았나? 그죠? 문득 제비와 같이 경쾌하게 자, 제비가 지나가, 자전거가 지나가. 자전거가 지나갑니다. 뭐처럼? 제비처럼. 어떤 자전거야? 전보 배달. 시도적 배경을 알 수 있죠. 전보를 배달하는 자전거가 배달해주고 지나갔구나 라는 겁니다. 그래 놓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로 보면 감정을 지배한다. 사람은 자기한테 온 전보를 받을 때 그 손이 가만히 떨리면 스스로 깨달아 무산다. 자, 사람들은 전보를 받아들 때 가만히 떨리면 깨닫지 못해. 떨린다는 거지. 떨린 심정. 9번은 갑자기 자기에게 온 한 장 전보를 그 봉함을 떼지 않은 채 손에 들고 감독이 충동을 느꼈습니다. 전보 지나가는 자전거 보고 사람들은 떨림을 잘 못 느끼거든. 이해돼? 근데 자기도 어떤 싶음 들었어. 전보 받아보고 싶은 충동이 든 겁니다. 이해돼? 나도 전보 좀 받아봤으면 이렇게. 그다음 전보가 못 되면 보통 우편물이라도 좋고, 그것도 안 되면 이제 한 장이 없어라도, 알겠죠?
그 다음에 흥하고 9번은 코옵쇼 맞습니다. 그 사상은 역시 성욕의 어느 한 형태로서의 한 발현은 틀림없었다. 그러나 물론 결코 부자에 나지 않은 생리 현상을 못했다고 업신여길 의사는 구복이 없었다. 사실을 보세요. 서울에 있지 않은 모든 벗을 9번은 잊은 조력. 서울에서 서울에 있지 않은 벗을 다 잊어버렸지. 근데 갑자기 존보 자전거 지나간 걸 보면서 자기도 존보를 받고 싶은 느낌이 느꼈고 옆 사람도 받고 싶은 충동이 느꼈지. 그래놓고 잊었던 서울에 살지 않은 잊었던 벗을 또 보세요. 또 그 벗도 입에 어렸던 소식을 전해 오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모두 지금 뭘 하고 있을까? 갑자기 궁금한 거지. 한 해에 단 한 번 연하장을 보내줄 따름의 벗에까지 문득 9번은 그리움을 가지려고 해. 이제 수천 배 엽서를 사서 해놓고 실제로 엽서를 쓰나 안 쓰나? 쓰고 있죠. 그런 용이죠. 존보 배달 자전거 지나가 보고 자기도 존보 받고 싶어. 하다못해 엽서라도 받고 싶어. 그래서 잊었던 친구들한테 뭐 하고 싶어? 벗들에게 뭐라도 엽서라도 쓰고 싶어서 쓰는 장면입니다. 1번 벗들과의 추억이 막 있나요? 없고 시간적으로 회상한 것도 아닙니다. 벗들이 뭐하고 궁금한 게 잠깐 있었죠. 2번 주인공인 소설자. 주인공인 소설자. 자, 소설자가 주인공이야 아니면 3인칭이야? 3인칭이죠. 주인공은 소설자라는 것은 1인칭 주인공 말하잖아. 이게 어떻게 주인공인 소설자요? 말이 안 맞죠. 3번 연상작용. 연상작용이죠. 지나가는 뭘 보고 정보 자전거 보고 정보 택배를 보고 이런 생각을 했잖아. 연상이 떠올랐잖아. 3번이 맞죠. 정보가 이동된 경로가 있나요? 어디를 지나서 어디를 지나서 없어요. 잠깐 제비처럼 지나갈 뿐이에요.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14번 배회하다 돌아다니다. 맞아 안 맞아? 이거 쉬운 어휘죠. 어정거릴 배, 머뭇거릴 회. 배회하다 돌아다니다. 무진장하다. 없을무 다할진 감출자. 갖추는데 다하면 원래 무진장이라는 단어는 불교 용어입니다. 불교에서 은덕, 공덕, 은덕이 감출 수 없을 정도로 무진장 많다. 다함이 없이 많다. 이런 뜻입니다. 원래 불교 용어입니다. 근데 일반어로 쓰면서 그냥 다함이 없이 굉장히 많다. 이런 뜻으로 쓰이죠. 여러 가지가 있다고 아니고 다함이 없이 많다. 이런 뜻이죠. 3번 경청, 기울경, 들을청. 귀를 기울여 듣는다. 명기 밝으면 기록할기. 이 명자가 밝다, 밝히다, 명백하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명확하게 기록하다.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15번은 뭐야? 정과정이죠. 정과정. 1번 자연물을 통해 화자의 처지를 들고 있다. 어떤 자연물을 통해? 접동사는 비슷합니다. 알겠죠? 2번 천상의 존재를 통해 화자의 결백함을 나타낸다. 뭐 통해? 잔홀효성. 배웠으니까 대답이 쉽게 잘 나오네요. 잔홀효성을 통해서 화자의 결백함. 3번 서리적 표현을 통해 화자의 정서. 어디가 서리적 표현이야? 밑에 두 번째 줄. 님이 나를 하마 이 자신이니까 잊었습니까? 서리법. 화자의 정서 부고. 4번 큰 숫자를 활용하여 있다면 뭐야? 1000만. 근데 이거 설명했죠. 1000만이 원래 1000만 숫자인데 1000만 없소이다. 1000만 없습니다는 전혀 없다 들어. 숫자 개념이 사라졌다겠죠. 전혀란 뜻이죠. 숫자를 활용하여가 일단 틀렸고요. 그 다음에 설령 1000만의 숫자로 본다고 실수를 했다 하더라도 과도 허물도 잘못도 허물도 전혀 없습니다죠. 누구 잘못이 없다고? 내 잘못 전혀 없다 뜻이지 어떻게 님을 향한 화자의 그림인가? 내 잘못 전혀 없다 뜻이죠. 그래서 이래저래 다 틀렸습니다.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16번입니다. 다음 글에서 추론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이거 보면 참 재미있는 내용인데요. 두 번째 문단 읽어볼게요. 노래 참새 수컷의 테스토스테론 수치는 뭔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노래 참새 수컷 수치는 테스 수치는 짝짓기에 성공하여 암컷의 수정이 이루어지지만 달라진대. 수치가 달라진대. 번식기가 되면 수컷은 암컷의 마음을 얻는데 필요한 이걸 찾으려고 다른 수컷과 싸운대. 이 시기 수컷의 그 수치는 암컷 수정이 이룰 때까지 높아진다는 거지.
이게 짝짓 기간이 높아지고 수정이 이루어지니까 높아진대. 그러다가 수정이 이루어지면 수컷은 곧바로 새끼를 돌볼 준비를 하게 되는데 이때부터 수치가 떨어지지. 아, 그러면 수정할 때까지 가장 높아지고 수정이 이루어지면 그 후부터 어째? 떨어지지. 뭐 하기 위해서? 새끼를 돌볼 준비를 하게 되니까. 이해돼? 그러면 새끼를 돌볼 때는 수치가 높게 나타나 낮게 나타나? 낮게 나타나겠지. 그러니까 1번 보세요. 노래 참새 수컷은 변식기 동안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새끼를 양육할 때보다 양육이 끝난 후에 높게 나타난다? 오히려 더 낮게 나타나겠지. 그래서 1번 아예 틀린 말입니다. 용어만 어려웠지 별것도 아니죠. 17번입니다. 다음 글을 이해 안 되므로 적절한 것. 내용이 뭐냐면 다중지능 이론, 그 다음에 기존 지능 이론 이거 아닌가? A가 주장한 다중지능 이론은 기존 기능 이론의 대안으로 제시되었다. 그는 기존 지능 이론이 언어 지능이나 논리 수학 지능 등 인간의 인지 능력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 비판하면서 이뿐 아니라죠. 그러니까 다중지능 이론은 언어 지능, 논리 수학 지능 이뿐 아니라 이거 외에도 신체와 정서, 대인관계 능력까지죠. 능력까지 포괄한 총체적 개념이잖아. 그러니까 1번은 맞는 말 틀린 말? 틀린 말이죠. 뭔지 알겠죠? 다중지능 이론은 뇌과학 연구에 일정 부분 영향을 받았는데 뇌과학 연구에 따르면 인간의 자뇌는 무엇을 담당하고 우뇌는 무엇을 담당해. 다중지능 이론에서는 자뇌의 능력에만 초점을 둔 기존의 지능검사에 대해 반쪽짜리야. 그러니까 그것도 있지만 우뇌도 있어야 한다고 없어야 한다고? 있어야 한다. 같이 해야 된다. 그렇죠? 그런데 다중지능 이론에 대해 비판적인 연구자들은 다음 같은 점을 지적한다. 우선 다중지능 이론에서 주장하는 새로운 지능의 종류들이 기존 지능 이론에서 주목했던 지능의 종류들과 상호 독립적일 수 있는 가능점이다. 그들에 따르면 전자는 후자의 하위형에 속해 있고 둘 사이에는 유의미한 상황이 있으므로 서로 독립적일 수 없다겠죠. 근데 4번은 독립적이라는 이유를 했기 때문에 틀렸죠. 따라서 다중이라는 개념이 생각되지 않는다. 잘 보세요. 다음으로 다중지능을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는 도구가 만들 수 있는가 하는 점이야. 이해돼? 2번 보세요. 대인관계 능력과 관련된 지능을 즉 다중지능을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는 도구 개발에 대해 회의적인 사람이 있다. 맞아 안 맞아? 맞는 말이죠. 그래서 답이 2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18번 문제입니다. 18번은 어법상 수정할 필요 고치라는 게 아니고 고칠 필요가 있다. 그 말은 어법이 잘못된 거 골라라 그 말이죠. 이거는 독해야 문법이야. 문법으로 봐야 맞지 않나? 그래서 나는 문법으로 보고 있습니다. 보면 알겠죠? 몇 번이 틀렸을까요? 디귿이 틀렸죠. 왜냐하면 딱 봐도 디귿 보면 국가적 수식과 과를 동그라미 쳐야지. 그럼 뭐로 끝났어? 명사로 끝났지. 그럼 양쪽 구조가 동일해야 되지. 그러면 명사로 끝나면 어디가 명사야? 국제협약까지 끝내야 되지. 그러면 국제협약을 체결하기 위해 국가체제 수립을 체결하기 위해 말이 돼야 하는데 안 되죠. 그래서 국가정책을 수립하고 국제협약을 체결 이 정도가 되겠죠. 그래서 답이 3번이 되겠습니다. 이건 어법이기 때문에 독해를 읽을 필요가 없어요. 독해하고 아무 상관이 없죠. 19번입니다. 19번, 20번은 네모에 들어갈 추론 이야기죠. 이거 모의고사 때도 여러 차례 했던 거죠. 네모 보면 19번은 뭐뭐 했다는 결론을 내린다. 자, 네모에 들어갈 게 뭐냐면 맨 마지막 문제 보세요. 연구진은 이를 종합하여 읽기 능력이 부족한 독자는 자 읽기 능력이 부족한 독자 몇 줄? 읽기 능력이 평균 독자에 비해 단어들 몇 줄? 자, 읽기 능력이 부족한 독자가 생각하는 단어지. 그 단어의 특성을 물어보는 거 아닌가? 뭔지 알겠죠? 아, 그게 들어가야 되구나. 자, 읽기 능력이 부족한 독자가 난해하다고 느끼는 단어들의 특성이지.
그러면 그 주어를 보면 읽기 능력이 부족한 독자하고 읽기 능력이 평균인 독자 두 개 있잖아. 차이점 보겠습니다. 독자는 글을 읽을 때 생소하거나 이해하기 어려운 단어에 주시하는데 이때 특정 단어에 눈동자를 멈추는 고정이 나타나며 여러분도 글 읽다 보면 생소한 단어 딱 고정이 되지. 고정과 고정 사이는 이동, 단어를 건널 때는 도약 나타난다. 고정이 관찰될 때는 의미를 이해하려는 시도가 이루어지지만 이동이나 도약이 관찰될 때는 이루어지다. 자, 이를 바탕으로 K 연구진은 동일한 텍스트를 활용한 읽기 능력 하위 집단. 자, 읽기 능력 하위 집단은 아까 나왔죠, 그죠? 읽기 능력 좀 부족했겠지. 읽기 능력 평균 집단. 그러니까 읽기 능력 하위 집단 그게 A, 읽기 능력 평균 집단 B. 그럼 맨 마지막 문장은 A가 B에 비해 이렇게 하겠지. 무슨 말 알겠나요? 그 결과 보세요. 그 결과 눈동자의 평균 고정 빈도에서 A 집단은 이게 부족한 하위 집단은 B 집단 평균 집단에 비해 2배 고정이 2배야. 고정이 어쩔 때 고정 된다겠지. 맨 첫 번째 줄에 어쩔 때 고정. 생소하거나 이해하기 어려운 때 고정이라고 했잖아. 그러면 하위 집단은 B 집단에 비해 고정이 많아 안 많아? 2배 많다고 했으니까 고정이 많다는 거잖아. 여기까지 돼요? 그런데 총 고정 시간을 총 고정 빈도로 나눈 평균 고정 시간은 B 집단이 A 집단보다 높았어. 그러면 A 집단은 B 집단에 비해서 횟수는 많지만 시간은 더 많이 들어 적게 들어? 적게 들었지. 무슨 말이 돼요? 그래서 답이 1번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20번입니다. 들어갈 말인데 채식주의자는 고기 생선 유제품 달걀. 여기서 핵심은 유제품을 뭐로 물어봤죠? 우유. 그건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우유가 유제품이라는 것을. 그걸 모르면 못 풀죠. 고기 생선 유제품 달걀 섭취 여부에 따라 5가지로 나오는데 완전 채식주의자 이들 모두 섭취하지 않는데 페스코 채식주의자는 고기는 섭취하지 않지만 생선은 먹은데 유제품과 달걀 개인지손에 따라 선택한대. 남은 3가지 채식주의자. 나머지 3가지 채식주의자는 봐. 고기와 생선 모두를 먹지 않대. 자, 남은 3가지 고기생 모두 안 먹지. 그러면 나나 무조건 고기 생선 안 먹어야 돼요. 근데 유제품과 달걀 중 어떤 것을 먹느냐에 따라서 달라지죠. 이들의 명칭은 라틴어 우유를 의미하는 락토. 락토가 우유, 유제품이지. 달걀을 의미하는 오보로 사용해 정했는데 예를 든 거 잘 보세요. 락토 오보 채식주의자는 일단 무조건 고기 생선 안 먹는다겠지. 먹지 않느나 유제품 달걀. 자, 락토가 뭐야? 우유 유제품이지. 오보가 뭐야? 달걀이지. 락토 오보 채식주의자는 유제품 달걀을 먹는다지. 그 말은 채식주의자 앞에 락토 오보 뭐가 붙으면 그걸 먹는다는 거야, 안 먹는다는 거야? 먹는다 뜻이죠. 그러면 락토 채식주의자는 락토를 먹는다 안 먹는다? 락토를 먹는다. 오보 채식주의자는 뭘 먹는다? 오보를 먹는다. 그리고 공통은 뭐야? 뭐를 안 먹는다? 고기와 생선은 안 먹는다. 알겠죠? 이렇게 되면 답 몇 번이야? 4번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해설에 마쳤는데요. 일부러 배웠죠 뭐 이런 말을 웬만하면 잘 안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가르쳤지만 배운 학생에서 틀려갖고 보면 가슴이 아프기 때문이죠. 그죠? 그래서 안 배운 게 어디가 있겠어. 다 배운 거죠. 근데 뭐 배웠잖아 뭐 어쨌든 이렇게 한 것보다는 그냥 국가직은 잘 보면 잘 본 대로 못 봤으면 못 본 대로 어디 중심 매진해야 돼요? 지방직 또는 군무원 대비해서 매진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아무튼 수업 시험 보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해설 마치겠습니다.